갑자기 진단이 늘어났다가 좀 이제 줄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조금 빼놓고요. 네. 옛날에 이제 위암이 제일 많았고 대장암도 많고 그러다가 폐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추이도 그렇게 갈까요? 그러면? 앞으로 추이는 아마 대장암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근데 남성에 있어서는 전립선암. 전립선암. 예, 점점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이제 그 발현이 될 거고요. 뭐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그 부위별 암들은 또 어떤 표현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착한 암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이제 착한 암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착한 암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죠. 뭐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까? 빨리 자라는 암입니까?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천천히 자라는 것, 빨리 자라는 것 구별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암은 가지고 있는 암이 빨리 자라면 빨리 자라는 거고 서서히 자라면 서서히 자라는 거지 이걸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막 나중에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더라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45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데로 전이가 돼도 보통의 스테이지 4, 이제 1기, 2기, 3기, 4기까지 4기는 대부분이 다른 데로 전이된 건데 갑상선의 경우에는 2기라고만 하지 4기로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지났는데도 그 암 진단받고 계속 살고 있고 전이가 되더라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갑상선 암의 생존율이 100 몇 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100.4%, 100.5% 나오는 것은 그 말은 상대 생존율인데요. 어쨌든 그 암이 없는 것보다도 더 오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래 산다는 것보다도 암이 없는 사람이 5년, 10년 사는 기간에 비해서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9명이 1명 죽고 99명이 산다. 네. 그러면 갑상선암 진단 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99.5명 더 산다. 더 산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다른 병으로 죽는 위험성이 줄어들어가지고 건강관리를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어쨌든 갑상선 암으로 인한 사망은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별로 없다. 1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4만 명 이상 갑상선암 진단받은데 갑상선암으로 죽는 사람은 350명, 370명 이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 미만. 그런 암을 착한 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착한 암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주는데 본인이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이건 다 암인데 어떤 뭐 빨리 자라고 재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국립암센터에서 치료하지 맙시다라는 운동이 아니라 진단하지 맙시다라는 운동을 검진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신 이유가 검진을 해서 암입니다라면 전부 다 다들 걱정되고 무서워서 수술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수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잉 갑상선암 진단은 하지 맙시다. 그런 거였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게 맞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암이라고 진단했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의료 쇼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군데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하게 되면 겁먹어가지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술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해도 돼야 될 때는 수술한다.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면 편하게 살았잖아요. 갑상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폐암의 경우 이 저설량 CT 뭐 1년에 한 번씩 할 경우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암 진단을 위한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죠? 저희가 이제 국립암센터에도 5대암 검진 사업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자궁 경부암 그 조기 검진을 위해서 자궁 세포진 검사를 뭐 20대부터 시작해라. 그 전에 30대부터 하다가 20대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서 멤모그램을 이제 40대부터 하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제 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 보고 자멸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멸 검사에 파지티브 양성으로 나오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제 위암도 이제 40대부터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내지는 C형 간염을 알았던 그 경력이 있으신 분은 예.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해라. 6개월에. 예,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폐암도 검진을 하게 되면 저설량 시스트를 검진을 하게 되면 폐암 사망률을 20% 줄인다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네. 아직은 우리 이제 그 재정위원회에서 권고는 했는데 아직 그 국가 사업으로서 포함은 안 돼가지고 아마 그렇더라고요. 재정 그것 때문에 이제 추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이제 암 검진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검진 사업을 하는데 가슴 엑스레이는 권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요.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담배 피면서 안 근데 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제도 보니까 폐암은 없더라고요. 위암하고 대장암 뭐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들어있고.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폐암 부분도 좀 포함이 돼야 되겠군요. 작년에 저희 가이드라인 제정하면서 재개정하면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네, 조만간에 그걸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암 진단 분야 그렇고 치료 분야도 이 지금 이제 수술, 방사선, 그다음 항암제 특히 항암제 쪽에서는 지금 많은 또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수술에서도 옛날에 같으면 이제 개복 수술한다, 아니면 가슴을 열고 수술한다. 요즘은 이제 미니멈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를 해가지고 예.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강경이나 흉곽경을 통해서 하고. 로봇 수술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로봇 수술 꼭 안 해도 되는데 로봇 수술하게 되면 뭐 병원 수입을 높인다. 돈이 많이 들죠.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항암 치료는 많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다라고 해서 일반 명사인데 예. 어떤 경우에는 항암 주사는 항암제고 먹는 항암제는 약이고 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같죠. 항암제를 주사를 놓아야 되는 경우냐 아니면 약으로 하느냐. 예. 입으로 먹어도 흡수가 돼가지고 경구 투여를 하느냐 예, 그 차이죠. 예, 예. 근데 최근에 나온 개발된 약들이 그 혈관으로 주사 놓지 않고 경구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약으로 주세요 하는 것이 일반화돼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항암제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하는 것을 다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항암제의 치료 효과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점점 좋아져가지고 예.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백혈병 그러면 옛날에 러브스토리 보면 주인공이 그 백혈병으로 죽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에서 예를 들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암 걸렸다면 미국으로 가든지 네네. 아니면 죽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치료 효과가 좋아가지고 치료하면서 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값이 비싸다 소리가 워낙 많아서 말이죠. 이제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약 산업에서 약값이 굉장히 비싸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약 하나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보다도 아주 스페시픽하게 어떤 타겟 테라피, 표적 치료제에 되면은 그 표적에 맞는 환자만 그 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 않은 거군요. 예,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 개발하는 비용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마진 그 레이시로 해가지고 이제 비싸게 하죠. 그런 경우는 좀 정부 보전학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yes or no예요. 뭐 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항상 환자들 치료하면서 있는데 예. 그러면 그 부담을 어디까지 보험에서 질 건가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약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생명을 1년 연장했다. 그러면 1년 연장하는데 예를 들면 10만 불이 든다. 1억이 든다면 이 약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건 밸류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군요. 예,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예, 예. 그렇죠. 한정된 전체 건강 재원 재원을 가운데 가지고 어디에 더 어디까지 할 쓰느냐, 거냐. 급하게 어디에 쓰느냐 그런 문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진단 문제, 그다음 치료 이런 얘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해도
조심하면 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예방의 문제 예. 가면 아까부터 담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담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의 노출 이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예, 예. 담배가 가장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전체 사망의 한번 30%, 뭐 3명 중에 1명은 암 사망에 담배 때문에 그렇다.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준 겁니다. 알려준 거니까 이제 담배를 안 피면 예방할 수 있다. 알려져 있는데 뭐 재밌는 건 그래요. 뭐 담배하고 폐암하고 관련성이 알려진 게 1950년대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담배 피십니까 안 피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죽었을 때 어떤 병으로 죽었느냐 해봤더니 담배 피시는 분들이 담배 안 피는 의사들보다 폐암으로 죽는 비율이 위험도가 19배가 높아진 거예요. 19배나. 19배가. 그렇게 되고 이제 안 피는 사람하고 피는 사람하고 평균 연령 차이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수명이.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100세 이상 산 사람 보니까 피거나 안 피거나 똑같더라. 그러니까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낼 거냐. 뭐 굵고 짧게 산다. 예. 아니면 뭐 길고 오래 사느냐 하는데 굵고 짧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굵고 짧게 사는 방법은 없고 나중에 그게 암에 걸리고 나면 힘들어요. 죽는 과정이. 그렇죠. 근데 대개 이제 한 갑을 피게 되면 위험도가 10배. 담배 안 피는 사람보다. 두 갑을 피면 20배. 그대로라고 쉽게 얘기하면 되고요. 옛날에 게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암 그러면 희귀 질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로 사망원이 폐렴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플루 독감이 하면 거의 뭐 인구의 뭐 몇 %가 돌아가셨다고 되니까 뭐 그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폐암으로 걸릴 때까지 오래 사시는 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드물었었는데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군대에서 담배 피던 군인들이 돌아와가지고 계속 담배를 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린 것이 1930년대 중반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와서 폐암하고 이 흡연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돼가지고 1964년대 미국의 서전 제너럴 의무감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담배하고 흡연하고 폐암하고 관련성이 있다. 금연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유명한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담배는 직접적으로 폐암에 우선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다른 암에도 많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는 암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네, 모든 암에 관련이 있다? 예, 거의 모든 암에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해무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폐암하고 그다음에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후두암. 후두암에 걸리면 목소리가 쉬는데 나중에 암 제거하기 위해서 그 후두를 다 절개하기 때문에 여기 구멍 뚫어서 이제 호흡을 해야 되고 이제 목소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계로 하는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암도 생기고 식도암, 뭐 위암, 췌장암, 특별히 이제 발암 물질이 흡수돼가지고 배설되는 데가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는데 그 방광암도 많아지고. 아이고, 다 그렇습니다. 전신에 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동안 피웠던 사람이 딱 끊기만 하면 바로 예방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